돈이요? 필요 없어요. 소녀는 짙은 연기 속에서 걸어나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준호는 딸을 안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소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럼 너는 뭘 원하니?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요구할 것이 무엇일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다. 하루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진짜 삶이 어떤지 보여주세요. 그 순간 준호는 그 간단한 요청에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없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화려한 저택, 끝없는 부,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까지. 하지만 어느 날, 단 몇 분 만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치솟는 불길 속에서 그는 자신의 딸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냘픈 소년이 나타나 그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돈이요? 필요 없어요. 소년이 남긴 이 한마디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이 소년은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시작해보시죠. 어두운 밤 하늘 아래 김준호의 대저택은 마치 작은 궁전처럼 빛나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따뜻한 황금빛을 뿜어내며 모든 공간을 환하게 채우고 저택 전체에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손님들은 최고급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각자의 성공을 자랑하며 와인을 기울이고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한쪽 테이블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와인이 줄지어 있었고 다른 쪽엔 셰프가 정성껏 준비한 호화로운 요리가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감춰진 무언가가 있었다. 카메라가 천천히 저택의 화려한 외관을 지나 내부로 들어간다.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잔을 들이키는 장면이 펼쳐진다. 그 중심에는 김준호가 있다. 완벽하게 다려진 고급 수트를 입은 그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김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한 성공입니다. 한 사업가가 그의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유지하며 잔을 맞부딪혔다. 과찬이십니다. 함께 해주신 덕분이죠. 그러나 그의 눈은 그리 오래 그 자리에 머물지 못했다. 찰나의 순간 그는 파티장의 구석에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를 보았다.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김은서, 8살 된 그의 딸 은서였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그녀를 특별히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작은 손에는 오래된 인형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커다란 눈은 파티장을 둘러싸는 어른들의 화려함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만의 세계 속에 갇힌 듯 보였다. 준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린다. 그는 와인잔을 손에 쥔 채 은서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어딘가에 두고 온 그리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찾았지만 그가 다른 손님들과 대화에 열중한 모습을 보자 다시 시선을 피했다. 김 사장님,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다른 손님의 칭찬 소리에 준호는 정신을 차렸다.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지만 은서의 고독한 모습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자신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파티장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하고 활기찼다. 그러나 은서가 앉아있는 곳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그녀는 손에 든 인형을 바라보다 자신의 작은 세계로 더 깊이 빠져드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준호를 향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간절하게. 그녀는 작게 입술을 움직였지만 그 작은 목소리는 파티의 소음 속에서 묻혀버렸다. 은서의 손에서 인형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인형을 주우려 몸을 숙였지만 순간 실수로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잔을 건드렸다. 와인잔이 떨어지며 산산조각 나는 소리에 파티장의 시선이 은서를 향했다. 괜찮아? 한 손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지만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을 바라보다 결국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그 순간을 보며 숨을 삼켰다. 그는 딸의 얼굴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어릴 적 자신도 다른 이들의 관심 속에 자신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여전히 딸의 마음속 공허함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파티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은서는 더욱더 작아지는 듯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조금씩 떨렸고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점점 더 깊어졌다. 이 모든 것은 불길이 치솟기 전 단 몇 시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워버렸지만 한 가지를 드러냈다. 준호가 가장 소중한 것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티의 분위기는 여전히 활기찼다. 샹들리에의 빛은 화려하게 반짝이고 손님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찰나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뒤집혔다. 먼저 전등이 깜빡였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전. 저택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겼다. 몇 초 동안 모든 것이 정적이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날카로운 비명 소리로 깨졌다. 불이야. 불이 났어.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과 동시에 주방 쪽에서 밝은 불빛이 보였다. 불꽃이 벽을 타고 올라가며 어두웠던 저택은 금세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불길은 너무나도 빨랐다. 순식간에 커다란 샹들리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연기가 점점 천장을 뒤덮었다. 준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처음엔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이 완벽한 저택에, 이 완벽한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위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자 그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다. 은서. 그는 딸의 이름을 외치며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아갔다. 불길은 점점 거세졌고 연기가 폐를 찌르듯 밀려들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저택의 출구를 향해 달렸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은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준호는 목이 터져라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은서야, 어디 있니? 아빠가 왔어. 하지만 그의 외침은 연기와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 그는 숨이 막혀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딸을 찾아야 했다. 한편 은서는 거대한 혼란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졌고 바닥에 떨어진 인형을 잃어버렸다.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작은 몸이 연기와 불길 사이에서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그 울음은 점점 더 커졌다. 그 순간 연기 속에서 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민재, 10살의 가냘픈 소년. 그는 주방에서 심부름을 하다 불길을 처음 발견한 아이였다. 연기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도 민재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결단력으로 빛났다. 민재는 은서를 발견하자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들어올리며 말없이 안심시키려 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아빠에게 데려다 줄게. 민재는 은서를 안은 채 불길 사이를 뚫고 나아갔다. 불꽃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호흡은 거칠어졌지만 그는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바닥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그의 맨발을 태웠지만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드디어 저택의 현관문이 보였다. 출구에서 기다리던 준호는 자신의 딸을 안고 있는 민재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다. 은서야. 그는 딸을 안아들고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다. 은서는 흐느끼며 아빠에게 매달렸다. 준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그러나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돈 말고 하루만 나랑 함께 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준호는 순간 멈칫했다. 그는 그 요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고 저택은 마침내 붕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는 불타는 저택이나 소실된 재산이 아닌 민재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하루만 나와 함께 해달라. 그 단순한 요청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던 걸까? 김준호는 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동차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도시의 화려한 풍경이 그의 시야를 스쳐 지나갔다. 대저택의 안정된 화려함 속에서만 살아온 그는 자신이 가고 있는 목적지가 불편했다. 그의 옆자리에는 딸 은서가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화려함이 그녀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빠, 우리가 정말 가야 해요? 은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대한 두려움과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래, 은서야. 가봐야 할 곳이야. 준호는 딸에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차가 멈추고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준호와 은서는 골목길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곳은 그의 삶과 너무나도 달랐다. 좁고 비틀어진 골목길, 벽에는 오래된 낙서들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놀고 있었고 허름한 집들의 문 앞에서는 이웃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 바람에 날린 쓰레기 조각이 바스락거렸다. 은서는 아빠 뒤에 바짝 붙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낯선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엿보였다. 여기요? 밝은 목소리가 골목길 끝에서 울렸다. 박민재가 그곳에 서 있었다. 전날 저택에서 불길 속에서 은서를 구해준 그 소년이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두 사람을 향해 달려왔다. 와주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변함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민재는 그들을 골목 안으로 안내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여기는 우리 이웃 아저씨, 여기는 옆집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다. 그는 이곳의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은서는 처음에는 주저했다. 다른 아이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웃으며 손짓했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한 아이가 다가와 오래된 공을 내밀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손을 내밀었다. 같이 놀자. 그 아이의 단순한 말이 은서의 얼굴에 작은 미소를 불러일으켰다. 민재는 준호와 은서를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그의 집은 작고 낡았지만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빼곡했고 작은 테이블에는 막 구운 김치전 냄새가 은은히 풍겼다. 민재의 부모님은 그들을 환영하며 따뜻한 미소로 자리를 권했다. 아이고, 먼 길 오셨네요. 많이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그들의 환대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민재의 부모님은 골목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저녁이면 이웃들과 나누는 작은 대화에서 위로를 얻는다고 말했다. 여긴 돈이 많진 않지만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요. 그들의 목소리는 소박하지만 단단했다. 준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가진 것들,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렸다. 한편 은서는 이미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웃음소리는 골목 전체를 밝게 만들었다. 준호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저릿했다. 그녀는 그토록 오랫동안 혼자였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아이답게 웃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재는 준호를 데리고 골목 끝으로 걸었다. 김 사장님, 여기 어때요? 민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골목을 둘러보며 자신이 평생 동안 쫓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깨달았다. 이곳의 단순함 속에 담긴 따뜻함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여긴 참 다르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워지는 듯했다. 어두운 저녁, 김준호는 자신의 저택에 홀로 서 있었다. 화려했던 벽난로는 이제 꺼져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차갑게 빛났다. 과거의 이곳은 성공의 상징이었고 자신을 보호하는 성체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준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넓은 거실을 바라보았다. 천장이 높고 벽마다 명화가 걸려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점점 더 작게 느꼈다. 그의 발걸음이 복도로 향했다. 은서의 방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은서가 인형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얘야, 너도 외롭지? 은서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문을 밀어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자신이 은서의 이 고독 속에 한 몫을 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그를 멈추게 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사업, 성공,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느라 모든 중요한 순간을 놓쳐왔다. 그는 골목길에서 은서가 보여준 그 진정한 웃음을 기억했다. 그 웃음은 더럽혀진 드레스와 흙먼지 속에서 나왔지만 그것은 순수하고 진짜였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났다. 그는 주방에서 커피를 끓이면서 은서가 내려오길 기다렸다. 잠시 후 그녀가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은서야, 오늘은 아빠랑 시간 좀 보낼래? 그녀는 멈칫하며 준호를 바라봤다. 그녀는 처음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잠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저택 근처의 공원으로 걸어갔다. 처음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다. 은서는 아빠 옆에서 조용히 걸었고 준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은서가 나무짚을 줍기 시작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 나무집 모양이 정말 예쁘죠? 그 말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내가 잘 봤네. 그 작은 대화는 더 큰 대화를 열었다. 준호는 은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주방에서 함께 쿠키를 구웠다. 밀가루가 바닥에 떨어지고 초콜릿이 그녀의 얼굴에 묻었지만 은서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아빠, 우리 매일 이렇게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요청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몇 주 후 준호는 다시 골목길을 찾았다. 이번에는 은서와 함께였다. 그들은 민재와 그의 가족이 만든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초대받았다. 센터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웃음과 희망이 가득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장이 세워져 있었다. 민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를 따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준호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가 도왔던 것이 작게나마 이런 변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은서도 이곳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며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동생 같은 아이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더 이상 외로운 아이가 아님을 깨달았다. 센터를 나서며 은서가 준호에게 말했다. 아빠, 여기 다시 올 수 있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아빠도 여기가 좋아. 그날 밤 준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는 은서를 위해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노을이 물들어가는 공원의 벤치 위 김준호와 그의 딸 은서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퍼뜨렸고 멀리서는 새들의 지저귀이 평화롭게 들려왔다. 따뜻한 햇살이 은은하게 빛나며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준호는 딸을 바라보았다. 어린 소녀였던 은서는 어느새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작은 숙녀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순수한 미소였다. 한때 외로움에 갇혀있던 그녀가 지금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은서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즐거웠단다. 요즘 내가 이렇게 웃는 걸 보니 마음이 놓여.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전에는 항상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많은 인형이 있어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왜인지 늘 외로웠거든요.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은서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김 사장님, 여기 계셨군요.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민재였다. 그는 밝은 미소를 띤 채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니? 민재는 천천히 다가와 준호와 은서 앞에 섰다. 작은 선물이요. 민재가 내민 것은 오래된 액자였다. 액자 안에는 은서가 민재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던 순간이 담긴 사진이었다. 사진 속 은서는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이건 제가 본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돌려주고 싶었어요. 민재의 말에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사진을 꼭 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재야, 고맙다. 너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줬구나.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김 사장님, 은서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장님도요. 준호는 민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작은 소년이 얼마나 큰 깨달음을 자신에게 안겨주었는지를. 희망의 끝이 아닌 시작. 그날 밤 준호는 은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은서가 부엌에서 작은 디저트를 준비하며 환히 웃고 준호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은서야,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하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성공도, 화려한 명성도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일 것입니다. 김준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딸과의 관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밤, 불길 속에서 나타난 한 소녀는 그에게 잊고 있던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은 물질로 살 수 없습니다. 진짜 부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그의 삶을 바꾸었고 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우리가 잊고 있던 진짜 소중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